강아지가 계속 짖자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울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침묵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마리의 늙은 강아지가 그 침묵을 깨뜨릴 줄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모두의 심장을 무너뜨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웅이 묻힌 아침, 아무도 진실을 알아차릴 사람이 없었다. 그가 항상 무시했던 늙은 개만이 유일했다. 서울의 고요한 장례식장 안, 한석진 퇴역 경찰의 연결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관은 태극기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화환들이 가득했다. 빛나는 경찰 훈장이 그의 사진 옆에 전시되어 있었고 동료들과 가족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영상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관, 서민의 영웅, 부패와 싸운 용감한 전사. 이런 찬사가 끊임없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 그의 아내 은정 씨는 70대의 단정한 모습으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은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딸과 사위, 그리고 17세 손녀 지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엄숙한 분위기를 갑자기 깨는 소리가 들렸다. 월월, 날카로운 개의 짖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장미, 한석진이 몇 년 전 길에서 데려온 늙은 진돗개가 관 주변을 맴돌며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저 개 좀 데려가세요. 누군가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은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위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 개 좀 밖으로 데려가 주세요. 사위가 개를 끌어내려 했지만 장미는 마치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하며 계속해서 관을 향해 짖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절박하게 알리려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원래 얌전한 개인데. 은정 씨가 조문객들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장미의 짖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개는 이제 관을 향해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폭로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할머니, 장미가 왜 저러지? 지연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주인을 잃어서 슬픈가 봐. 은정 씨는 표정을 굳힌 채 대답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개의 행동이 단순한 슬픔으로 보이지 않았다. 장미는 평소 할아버지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다. 사실 한석진은 그 개를 데려왔으면서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먹이를 주는 정도였지. 함께 산책을 가거나 놀아주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장례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장미의 짖음은 거의 인간의 울음소리처럼 변했다. 그 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의 섬뜩한 분위기를 드리웠다. 조문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소리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관 앞으로 걸어갔다. 지연아, 뭐 하는 거니? 그녀의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장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지연은 관 옆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장미는 이제 그녀의 다리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계속해서 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열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연아, 그만 돌아와. 은정 씨가 이제는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관의 뚜껑을 조금 들어올렸다. 장례 지도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핑계로 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정장 아래쪽 관의 안감 사이에서 뭔가가 살짝 보였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다. 작고 단단한 물체였다. 그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내자 어두운 가죽으로 쌓인 작은 일기장이 바닥에 살짝 떨어졌다. 이게 뭐지?
지연이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은정 씨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지연에게 다가와 일기장을 뺏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메모장이야. 네 할아버지가 업무용으로 쓰시던 거야. 은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강한 척 웃어 보였다. 이제 관을 닫읍시다. 할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게.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장미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은 계속해서 그 일기장에 대해 생각했다.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지연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지연의 눈에 서랍장 위에 놓인 그 일기장이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지연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 위에 앉아 일기장을 열자 첫 페이지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와 한 흑인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 나디아와 우리의 딸 소라. 1994년 봄. 지연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을까? 밖에서는 여전히 장미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학교 화장실 안쪽 칸에 숨어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아침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첫 페이지의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할아버지 한석진 경감이 이태원 근처 외국인 쉼터에서 나디아라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 여성을 만난 기록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졌다라고 쓰여 있었다. 지연은 할아버지가 이런 감성적인 글을 쓰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항상 무뚝뚝하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할아버지와 나디아의 관계는 깊어졌다. 처음에는 동정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사랑으로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나디아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1993년 2월 5일 나디아가 임신했다. 은정과 나 사이에는 20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었다니.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1993년 10월 12일 오늘 딸이 태어났다. 소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디아의 피부색과 내 눈을 닮았다. 공식적으로 아버지로 등록할 수는 없었다. 그저 친구라는 이름으로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종이 울렸지만 지연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5월 소라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나를 보면 아저씨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디아는 한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으로 혼혈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이야기한다. 1998년 9월 소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놀린다고 한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아빠가 없다고. 나디아가 울면서 전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더 많은 돈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라, 그녀의 이모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달 비밀리에 돈을 보냈지만 공개적으로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은 없었다. 2010년 4월 나디아가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그녀의 남편으로서가 아닌 그저 오랜 지인으로 병원을 찾았다. 소라는 17세가 되었다. 그녀는 차갑게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너무 늦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소라는 성인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지원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항상 서먹했다. 소라는 인천 송도동에 작은 꽃집을 열었고 그곳에서 홀로 살았다. 2018년 12월 소라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하나. 그 아이 역시 혼혈이다.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유학생이라고 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 역사는 반복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월 10일, 의사는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라와 하나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다. 은정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솔에게 재산의 절반을 남기고 싶다. 하지만 은정이 극구 반대한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경찰청에 당신의 모든 비리를 신고할 거예요. 나는 또다시 비겁해졌다. 하지만 이 일기장만은 언젠가 누군가 읽게 되기를, 그리고 소라와 하나에게 진실을 전해주기를.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까지 막았다. 지연은 결심했다. 소라를 찾아야 했다. 인천 송도동 꽃집 꽃향기. 일기장에 적힌 주소였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지연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에게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인천행 지하철에 올라탄 지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벽했다. 존경받는 경찰관,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 원칙을 중요시하는 어른.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 사랑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여자, 품에 안을 수 없었던 딸, 그리고 결코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손녀. 지연의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 가족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지연은 인천 송도동에 도착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확인하며 꽃집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고층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작은 꽃집, 꽃향기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좁은 골목길 끝에서 그녀는 소박한 간판을 발견했다. 꽃향기 플라워 창문 너머로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보였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녀의 이모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딸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한 걸음 한 걸음 꽃집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문을 열자 풍성한 꽃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피부는 밝은 갈색이었고 곱슬곱슬한 짧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눈매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여성이 바로 그녀의 이모, 소라라는 사실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라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 소라 씨를 찾고 있어요. 소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가 소라입니다만 누구시죠? 지연은 손에 꼭 쥐고 있던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저는 지연이에요. 한석진의 손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라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가위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왔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지연은 일기장을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제 이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소라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다. 손님이 없을 때 찾아오지 그랬어요. 소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문으로 가서 잠시 외출 표시를 걸었다. 들어와요. 뒤편에서 이야기해요. 지연은 소라를 따라 꽃집 뒤쪽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하나, 소라의 딸이었다. 앉아요. 소라가 지연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저를 찾았죠? 지연은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에서 우리 집 개가 이상하게 짖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을 다시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소라의 눈이 일기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다 읽었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와 나디아 씨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소라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다.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그 일기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썼을 테니까요. 지연은 할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듣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소라가 말을 이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잠시 얼굴을 보고 돈을 주고 가는 사람이었죠.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조금 더 자주 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는 점점 멀어졌어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알아요? 내가 어릴 때 가장 원했던 건 그저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나를 자기 딸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었어요. 학교 행사에 아버지로 오는 것,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는 항상 아저씨였어요. 외부에서는 항상 지인의 딸이었죠. 지연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소라가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요. 소라가 말을 자르며 쓰게 웃었다. 그 할머니가 내 존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그들의 완벽한 삶에 얼마나 큰 오점인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난 그들의 도움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이 꽃집도 내 힘으로 차렸고 하나도 내 힘으로 키우고 있어요. 지연은 소라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소라가 다시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동정, 호기심 아니면 죄책감? 아니에요, 지연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소라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가족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네, 혈연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족이란 그 이상인 거 아닌가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행복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사람들. 소라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까맣고 통통한 얼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그리고 밝게 빛나는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이게 하나예요, 내 딸. 소라가 액자를 지연에게 건넸다. 이제 곧 7살이 돼요. 매우 똑똑하고 상상력도 풍부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죠. 그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녀를 괴롭혀요. 까만 원숭이, 아빠 없는 아이, 이상한 머리카락.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들이죠. 지연은 사진 속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촌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다. 한국에서 혼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소라가 물었다. 특히 흑인과 한국인의 피가 섞인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시선, 차별,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들. 너 어디서 왔니? 너희 부모님은 누구니? 소라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니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강인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학교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들도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모두 나를 다르게 대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무시했죠.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특권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사랑받는 손녀였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살고 원하는 것은 거의 다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소라는 하나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소라가 말을 이었다. 일주일에 2번은 그냥 가기 싫다고 울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녀의 피부색을 가지고 놀린다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소라는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두 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둘 다 갈색 피부로 칠해져 있었다. 그들 주위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흰 피부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울지마 엄마 괜찮아요 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가 지난주에 그린 거예요. 소라가 설명했다. 제가 원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 봐요. 원장님은 하나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냥 제 딸이 평범한 한국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자랐으면 해요.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인가요? 지연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다. 이제 알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땠는지. 당신의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가,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녀는 한 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돈을 던지며 다시는 그 사람을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엄마는 그날 밤 많이 우셨어요. 지연은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항상 단정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던 그녀가.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만 남았어요. 당신과 저, 그리고 하나.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와서 가족처럼 지내자고요? 서로 몰랐던 30년을 그냥 잊자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연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왔어. 소라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표정을 정리했다. 하나야 여기 있어. 작은 소녀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두 개의 작은 머리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보다 훨씬 더 생기 넘쳤고 큰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이 일찍 보내. 하나는 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소라는 딸을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이모. 아니, 이 언니는 고객이야. 꽃을 사러 왔어. 하나는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언니 예뻐요. 지연은 하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너도 정말 예쁘구나, 하나야.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소라는 하나를 내려놓고 말했다. 하나야, 엄마랑 언니가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 가서 과자 먹을래? 서랍에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만 문틈으로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주세요. 소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솔에게 건넸다. 제 연락처예요.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받았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옳았다.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누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알게 된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다. 그녀는 소라와 하나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돕고 싶었다. 안녕히 계세요, 지연이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꽃집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알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진실이 침묵 속에 묻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라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뭐 했니? 은정 씨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지연은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랑 공부했어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 어느 친구? 민지요.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연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먹을래? 반찬 데워줄게. 괜찮아요. 이미 먹었어요. 지연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오늘 만난 소라와 하나를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 소라의 차가운 눈빛, 하나의 순수한 미소. 할아버지는 왜 끝까지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학교에 가는 대신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집이 조용했고 할머니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나갔다고 했다. 서재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할아버지의 경찰 시절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청렴한 공직자상, 모범 경찰관상, 이런 타이틀들이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소라와 하나에 관한 더 많은 정보, 어쩌면 그들을 위해 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에서 그녀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암호가 필요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생일, 결혼 기념일 등 여러 숫자를 시도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일기장에서 본 소라의 생일을 입력했다. 1993년 10월 12일 1012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몇 장의 서류가 있었다. 지연은 먼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나디아와 어린 소라의 사진, 소라의 학교 졸업식 사진, 할아버지는 없었다. 그리고 아기 하나를 안고 있는 소라의 사진. 할아버지는 이 모든 순간들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유언장의 초안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소라와 하나에게 남기려 했었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송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나는 경찰청에 당신의 비리를 모두 알릴 거예요. 뇌물, 증거 조작, 모든 것을. 당신의 명예는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두세요. 지연은 쪽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할아버지에게 비리가 있었다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도 평생 침묵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소라와 하나를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인가? 뭐하니?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금고와 지연의 손에 들린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정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갑자기 그녀의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그래, 이제 알게 됐구나.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지연은 일어섰다.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소라와 하나에 대해서.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남편이 3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내가 왜 그래야 했지?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네 할아버지의 실수, 그의 약점일 뿐이야. 그들은 사람이에요. 소라는 할아버지의 딸이고 하나는 그의 손녀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요. 가족? 은정 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은 함께 살고 서로를 아끼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그저 네 할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일 뿐. 지연은 할머니의 냉정함에 놀랐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그들을 인정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으셨죠. 은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를 지켰어. 평생 동안 그의 명예를 지켜왔어.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었어. 그가 존경받는 경찰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내게 이런 배신을 했어. 지연은 할머니가 이토록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항상 침착하고 품위 있던 그녀가 이제는 오랜 분노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셨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순간에 너무 늦었어. 은정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인정했다면 우리 가족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거야. 네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네가 손가락질 받았을 거야. 혼혈 이모가 있는 애, 할아버지가 바람핀 집안의 애라고. 지연은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정말로 체면과 명예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할아버지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은정 씨는 지연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넌 그들을 만났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요, 소라의 꽃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던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소라는 오히려 제가 찾아온 것을 불편해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할아버지의 의자에 앉았다. 네온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지연아? 저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은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지. 사람들이 남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할머니,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들은 알 필요가 없어. 지연은 할머니의 완고함에 실망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막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했다. 저는 소라와 하나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지 못했더라도 저는 그럴 거예요. 은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연은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비밀과 분노, 그리고 아마도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소라와 하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사랑이었다. 다음 날 지연은 일찍 일어나 결단력 있게 계획을 세웠다. 할아버지의 비밀이 지켜진 채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 지연은 먼저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기자에게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숨겨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 기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연이 증거를 제시하자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에요. 지연이 전화로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소수자들을 대하는지, 체면과 명예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겨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자는 다음 날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다. 지연은 그 다음으로 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 마침내 소라가 받았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소라 씨, 저 지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개하려고 해요. 일기장의 내용, 그리고 당신과 하나의 존재를,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요. 또 다시 긴 침묵. 왜요?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하나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소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당신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네. 어제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반대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막지는 않으실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거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오히려 당신 가족의 명예가 실추될 텐데.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진실이 명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과 하나는 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지 못했다면 제가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소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연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이에요. 소라는 한참을 더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요. 인터뷰할게요. 하지만 하나는 빼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물론이죠. 하나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게요. 다음 날 지연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소라와 약속했다. 기자와 함께 묘소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로 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할아버지의 관을 다시 여는 의식이었다.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는 고요했다. 봄바람이 살랑거렸고 벚꽃 몇 개가 떨어져 할아버지의 비석 위에 내려앉았다. 지연은 먼저 도착해 묘소를 정리하고 꽃을 놓았다. 11시경 한 대의 택시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섰다. 소라가 내렸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기자와 사진작가가 따라왔다. 지연은 소라를 향해 걸어갔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연이 먼저 팔을 벌려 소라를 안았다. 처음에는 소라의 몸이 굳어 있었지만 이내 그녀도 지연을 안아주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지연이 속삭였다. 소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로 걸어갔다. 준비됐어요? 기자가 물었다. 지연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한석진 전 경감의 손녀 한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입니다. 지연은 일기장의 주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나디아의 만남, 소라의 탄생,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까지. 소라는 묵묵히 옆에 서 있었고 때때로 눈물을 훔쳤다. 제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인간이었고 실수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 비밀을 공개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대신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연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이분은 한소라 씨, 제 할아버지의 딸이자 제 이모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 하나는 저의 가족이며 이제부터 저는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사진작가는 연신 셔터를 눌렀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았다. 아버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항상 당신이 공개적으로 저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날이 오지 않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당신도 당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소라는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용기가 부족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두 세계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함께 묵념을 했다. 그것은 마치 상징적으로 할아버지의 관을 다시 열고 그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떠난 후 지연과 소라는 묘지 입구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라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소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나가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는 항상 더 많은 가족을 원했거든요. 저도 하나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을 연결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되었다. 지연과 소라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는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주요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존경받는 경찰에 숨겨진 가족, 30년간의 비밀. 혼혈딸의 고백과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처음에는 할머니 은정 씨가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했다. 특히 지연의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라며 일주일 동안 딸과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달랐다. 많은 사람들이 지연의 용기에 감동했고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지연은 소라의 제안으로 나디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그녀는 학교 방송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촬영팀을 꾸렸다. 나디아 씨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지연이 소라의 꽃집 뒤편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며 물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단편적인 내용만 있어서 소라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엄마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르완다 내전을 피해 혼자 한국까지 오셨죠. 처음에는 영어 강사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피부색 때문에 많은 학원에서 거절당하셨죠.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나디아의 사진이 나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밝은 미소와 총명한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엄마는 이태원 근처 외국인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반했다고 해요. 지연은 카메라를 켜고 소라의 이야기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편안해졌다. 엄마는 항상 웃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녀는 우리는 함께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우리를 숨기려 할 때도 엄마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했죠.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숨겨야 했는지, 왜 우리는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었는지. 나디아 씨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유방감이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엄마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초기 증상을 무시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으니까요. 소라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나디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랜 지인으로만 방문했죠. 간호사들에게 오래전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동료라고 소개했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죠.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디아가 얼마나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밀리에. 저는 그때 17살이었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는 여전히 나를 숨기는지. 엄마도 이제 없는데. 소라 씨는 어떻게 혼자 살아오셨어요? 지연이 물었다. 쉽지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일을 했죠. 편의점, 카페, 식당. 하지만 항상 면접에서 저의 외모가 문제가 됐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핑계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꽃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꽃들은 적어도 저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은 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소외감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하나의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유학생이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비자가 만료되어 돌아가야 했어요. 그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쉽지 않죠. 소라는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갓 태어난 아기였다. 하나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한석진 씨가 병원에 왔어요. 그는 자신의 손녀를 보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죠. 지연은 녹화를 잠시 멈추고 소라의 손을 잡았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소라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당신이 우리를 찾아왔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나디아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틀 후 지연은 편집한 다큐멘터리를 솔에게 보여주었다. 짧은 20분짜리 영상이었지만 나디아의 인생과 소라의 고충,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연결된 가족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소라가 물었다.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디아 씨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장도 책으로 출판하려고 해요. 물론 모든 수익금은 하나의 교육기금으로 사용할 거예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큐멘터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나디아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고 소라와 하나가 겪은 차별에 분노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 달 후 지연의 부모님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소라와 하나를 만나는 것을 꺼렸지만 다큐멘터리를 본 후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지연의 어머니는 특히 나디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직접 솔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어색함은 있었지만 하나의 순수한 미소가 모든 벽을 허물었다. 지연의 어머니는 하나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네가 우리 가족이구나. 미안해, 이제야 알게 되어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한석진의 복잡한 내면과 나디아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받았다. 책의 수익금은 약속대로 하나의 교육기금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되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은정 씨였다. 그녀는 여전히 소라와 하나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나디아의 사진과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고 서서히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할머니, 나디아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어느 날 저녁 은정 씨에게 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대요. 은정 씨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후회였을 것이다. 아니면 나디아에 대한 질투가 마침내 풀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연은 꿈에서 나디아를 만났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지연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아줘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네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디아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사랑과 용기는 다음 세대를 통해 살아갈 것이다. 지연이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낸 건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였다. 그녀는 일기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던 중 그녀는 이전에 놓쳤던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기에서 솔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일기장에 없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서랍, 금고 모든 곳을 살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니? 할머니 은정 씨가 서재 문간에 서서 물었다. 지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근 몇 주간 눈에 띄게 야위었고 더 나이 들어 보였다. 할아버지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후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거의 집에만 머물렀다. 할아버지가 솔에게 쓴 편지를 찾고 있어요. 일기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은정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찾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지연은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게 이 편지를 솔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지. 왜요? 할머니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고 정원의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질투 때문이었을 거야. 30년 동안 네 할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지. 네 할아버지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이 편지도 제 주인에게 돌아가야겠지. 은정 씨는 봉투를 지연에게 건넸다. 솔에게 전해주렴. 지연은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할머니, 소라와 하나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은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날 오후 지연은 소라의 꽃집을 찾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자주 이곳을 방문했고 소라와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연 언니, 하나가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이제 지연을 이모가 아닌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편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안녕 하나야. 지연은 하나를 안아들었다.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그림 그렸어요. 하나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언니예요. 지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에게 자신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소라가 꽃 정리를 마치고 다가왔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지연은 봉투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찾았어요. 당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소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언제 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갖고 계셨어요.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읽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에게 쓰신 거니까요. 소라는 마침내 봉투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하나랑 놀고 있을게요. 지연은 하나와 함께 꽃집 앞에서 놀기 시작했다. 소라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약 20분 후 소라가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괜찮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좋았어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물론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봉투를 지연에게 건넸다. 직접 읽어보세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글이었다. 솔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평생 동안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적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마지막 말만큼은 전하고 싶구나.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 병원에서 작은 몸으로 울고 있던 너를 안았을 때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단다. 그때 나는 너를 세상에 당당히 내 딸로 소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나는 너를 숨겼다. 네 어머니 나디아는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천사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모른다. 이제 나도 곧 떠날 것이다. 나는 너와 하나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남기고 싶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정이 반대했고 나는 또다시 굴복했다. 비겁하게도. 하지만 소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네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너의 용기와 강인함은 나디아를 닮았구나. 넌 언제나 내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하나에게도 내 사랑을 전해주렴. 그 아이는 내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특별했다. 그 아이의 웃음이 이 세상에 계속 빛나기를 바란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한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은 믿어주었으면 한다. 그것만이 내 유일한 진실이니까.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지연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네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평생 동안 그가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이제 어떤 기분이에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평화로워요. 오랫동안 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저 그가 쓴 것처럼 하나의 진실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날 저녁, 소라와 하나는 지연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하러 그녀의 집에 왔다. 지연의 부모님도 함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풀어졌다. 특히 하나의 천진난만함이 모든 어색함을 녹여버렸다. 식사 후 소라는 지연의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될 줄은. 지연의 어머니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당신과 하나가 있어서 우리 가족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도. 저녁이 끝나고 소라와 하나가 떠날 준비를 할 때 현관문이 열렸다. 은정 씨가 서 있었다. 모두가 놀란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은정 씨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편지 읽었니?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정 씨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이제 7살이 된 하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말에 은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에 그리고 대담하게도 소라의 손을 잡았다. 제가 많이 늦었네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소라는 할아버지의 편지가 담긴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았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결국 전해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소라가 말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열었다. 지난밤의 일들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정 씨의 뜻밖의 등장,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30년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 넌 하나가 꽃집 뒤편 작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그녀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곱슬곱슬한 머리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오늘은 가야 해. 왜? 가기 싫어? 하나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민재가 또 내 머리카락 놀릴 거예요. 어제도 스프링 머리라고 불렀어요.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들의 놀림은 항상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고통을 딸도 반복해서 겪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하나야,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소라가 말했다. 엄마가 학교에 같이 갈게. 민재에게도 인사하고. 하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엄마가 학교에 와요? 응. 그리고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엄마와 하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소라는 하나를 씻기고 옷을 입히면서 전날 밤 은정 씨와 나눈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모두가 떠난 후 은정 씨는 솔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당신을 미워했어요. 은정 씨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어머니가 내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죠.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온 것은 완벽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완벽한 척하는 거짓된 삶이었어요. 은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석진이의 일기와 편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당신이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소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저 당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죠. 그 말에 은정 씨는 놀란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디야, 제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너무 무거운 짐이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아라 라고요. 학교 앞에 도착한 소라와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하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소라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이 교문을 통과하자 여러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소라는 예전 같으면 시선을 피하고 서둘러 하나를 교실에 데려다주고 도망치듯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었고 마주치는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 오늘은 직접 오셨네요? 네, 선생님. 소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나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도 인사하고 싶었고요.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그러시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저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소라와 하나를 쳐다보았다. 소라는 하나의 손을 잡고 교실 앞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소라가 밝게 인사했다. 저는 하나의 엄마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소라에게 계속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색도 머리카락도 눈 모양도 모두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하나는 피부색이 여러분과 조금 달라요. 하나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예쁜 곱슬곱슬한 모양이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 중 한 명, 아마도 소라가 하나에게서 들었던 민재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다. 근데 왜 하나는 아빠가 없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개입하려 했지만 소라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좋은 질문이네요. 하나의 아빠는 지금 아주 먼 나라에 있어요.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가족도 있고, 엄마와 아이만 있는 가족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도 있죠. 어떤 형태든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소라는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종이꽃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꽃으로 예쁜 화환을 만들어 볼까요? 모든 색깔이 모여야 정말 아름다운 화환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함께 어울릴 때 더 아름다운 것처럼요.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보이며 소라 주위로 모여들었다. 소라는 각 아이에게 다른 색깔의 종이꽃을 나눠 주었다. 하나도 자신감 있게 친구들 사이에 섞여 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소라와 하나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하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엄마, 오늘 민재가 나한테 같이 놀자고 했어요. 하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 머리가 예쁘대요. 소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그녀가 30년 동안 두려워하고 피해왔던 것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다니.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지연의 전화를 받았다. 소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대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다문화가정지원재단에서 소라 씨를 이사로 초청했어요. 소라 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래요. 소라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니. 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소라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소라 씨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소라는 하나를 안아들었다. 하나야,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엄마,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가 물었다. 소라는 딸의 볼에 키스했다. 응,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날 저녁, 소라는 오랜만에 나디아의 사진첩을 꺼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디아의 미소, 그녀의 눈에 담긴 지혜와 사랑. 소라는 이제야 어머니가 왜 끝까지 한석진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소라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미움은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려놓으니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세계를 억누르던 침묵의 색깔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 어느 날, 강남의 조용한 공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다문화 가족 축제라는 현수막 아래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축제의 중심에는 소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재단의 이사로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소라 씨 인터뷰 시간입니다. 젊은 여성 기자가 다가와 말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만 해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곤 했다. 한소라 이사님, 숨겨진 사랑이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책과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된다는 것이 무서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달려오는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와 밝은 성격이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매력으로 작용했다. 엄마, 지연 언니랑 은정 할머니가 왔어요. 하나가 소리쳤다. 소라는 공원 입구를 바라보았다. 지연과 은정 씨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은정 씨는 이제 소라와 하나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소라가 기자에게 말했다. 가족이 왔네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지연과 은정 씨가 다가왔다. 은정 씨는 하나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우리 하나 오늘 재미있게 놀고 있니? 네, 할머니 저기 솜사탕 사주세요. 하나가 조르자 은정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씨, 행사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뻐요. 그때 공원 한편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소라가 고개를 돌리자 나이든 진돗개 한 마리가 장미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장미!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장미를 데려오셨어요?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함께 데려오기로 했지. 장미는 이제 많이 늙어 있었다. 걸음이 느려졌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영리했다. 걔는 천천히 솔에게 다가왔다. 소라는 무릎을 꿇고 장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녕 장미야, 기억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할아버지 장례식이었지? 장미는 마치 이해하는 듯 부드럽게 울었다. 그때 소라는 문득 깨달았다. 장미는 할아버지의 관을 향해 짖었지만 사실 그것은 소라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이. 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소라가 속삭였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나의 존재를. 장미는 소라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소라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이 늙은 개는 어쩌면 할아버지와 그녀를 연결해준 마지막 고리였을지도 모른다.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소라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가 말을 시작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혼혈로서 저는 항상 다른 존재라고 느꼈고 그 다름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라는 지연과 은정씨, 그리고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디아 장학금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장학금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나디아와 한석진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축제가 끝나고 소라는 지연, 은정씨, 하나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장미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연이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는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정씨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석진이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단다. 그가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은 그의 약점이었지. 하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어. 장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하늘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놀라서 개를 바라보았다. 장미야, 무슨 일이니? 은정씨가 물었다. 장미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짖었다. 하지만 이번의 짖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불안하거나 슬픈 짖음이 아니라 기쁨과 반가움이 가득한 소리였다. 소라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정말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늘은 맑았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장미의 짖음은 점점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소라씨,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할아버지의 관을 열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비밀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장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장미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장미는 소라의 손을 핥고는 조용히 은정 씨의 발치에 누웠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소라는 하나를 품에 안았다. 해는 점점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소라가 말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찾았어요. 은정 씨는 하나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란다. 하늘에는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그 별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소라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마치 나디아의 손길 같았다. 소라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저는 행복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장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짖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비밀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The end. 어쩌면 진짜 고통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도 그 사랑이 말로 표현되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연이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소라였다면 끝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무엇인가요? 사랑, 분노, 용서 또는 후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